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드디어 최종 라운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해설에는 명쾌한 해설의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농심배는 신민진 6단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죠. 네, 시작하자마자 중국과 일본에 내놓으라는 기사들에게 6연승을 거두었고요. 이제 신민준이라는 이름을 바둑 팬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대회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당이페이 구단이 3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상황입니다. 네, 당이페이 구단이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중일 삼국의 바둑 삼국지 농심신라면배의 대정보부터 함께 하시죠.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은 한국계연이 주최 주관하며 대회 방식은 한중일 국가대항 단체전으로 5인 영승전으로 진행됩니다. 상금은 우승 5억 원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입니다. 우승 상금이 3년 전쯤에 이제 2억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네, 많은 기사들이 가장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대회가 바로 농심배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민준 6단이 초반에 6연승으로 성문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6연승을 한 상대방을 보더라도 얼만큼 강한 기사들을 많이 이겼는지 척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세가 대단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의 당이페이 구단이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먼저 한국은 총 5명 중에 신진석, 김지석, 박정환 구단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당이페이, 커젤 구단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이야마 유타 구단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전하는 두 선수의 프로필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당이페이 구단 1994년생으로 중국 랭킹은 34위입니다. 2017년 LG배 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고요. 다음으로 일본의 희망이자 자존심 이야마 유타 구단입니다. 1989년생으로 올해였죠. LG배의 준우승을 거뒀는데요. 자국에서는 7관왕을 달성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오늘 두 기사는 첫 대결이네요. 네, 오늘 두 기사가 지금 대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대국은 중국 상하이에서 펼쳐지죠? 네, 그렇습니다. 농심 신라면배는 이제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자주 대회가 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하이에서 굉장히 많은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네, 지금 두 기사가 첫 대결 앞두고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대국 현장은 어떨지 중국 상하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본 대국이 열리는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영상의 모습입니다. 호텔이 아주 낯이 익어요. 네, 아주 유명한 호텔이죠. 한자로는 주점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술집이 아니고 호텔을 이제 중국에서는 주점이라고 쓰죠. 지오디엔이라고 있고요. 그렇군요. 농심배는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가 주어지는 대회입니다. 자, 오늘 두 기사는요. 사실 일본의 마지막 남은 한 명, 특히 이야마 유타 구단은 일본의 1인자이자 일본 바둑을 지탱하고 있는 정말 큰 기둥이거든요. 사실 부담도 그만큼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특히 일본 기사가 4명이 나왔지만 1승도 거두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야마 유타까지 진다면은 5명이 나왔지만 나오지 않은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야마 유타 구단 입장에서는 다음 판을 지더라도 오늘 대국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을 겁니다. 네, 필승의 다짐을 안고 출전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은 지금 일본의 정관왕 얼마 전에 이제 국민영예상도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야마유타 구단이 작년에 정말 대단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무엇보다 자국 기전에서 뭐 거의 모든 대회를 휩쓸었죠. 네, 일본은 이제 보통 7대 기전이라고 하는데 기성명인 본인방, 예전에 이제 10단 천원, 왕자 그리고 작은 기성전이라고 그걸 네. 이제 7개 기전을 7대 기전이라고 하는데 7대 기전을 휩쓸었고요. 또 속기 대회도 있는데 그 속기 대회 NHK에서 방송국에서 벌어진 속기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기사이고요. 당이페이 구단은 사실 이름은 알 것 같은데 특히 작년에 LG배에서 우승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이제 바둑도 많이 두고 유명한 아이디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다가 이제 5, 6년 전쯤에 백공석 구단과 BC카드배 결승전을 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기사인데 신기하게도 그때 준우승에 그치고 난 다음에 몇 년간을 좀 이름을 찾기가 힘들어서 당이패는 이대로 끝나나 했더니 2017년에 화려하게 복귀를 하면서 LG배 세계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그리고 농심배에서도 3연승을 기록하면서 예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색적인 프로필을 가진 기사인데요. 2012년에 입약 스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한 3, 4년, 4, 5년 정도를 휴식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 휴식기를 깨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한 번 나온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뒤에 사실 저우루이안 구단에게 다소 열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집중력이 발휘되는 순간부터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탕웨이싱도 그렇고 당이페이도 그렇고 랭킹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랭킹 그 상위 랭커들하고 두더라도 뭐 끈적끈적하게 잘 버티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강한 심장을 타고난 기사로 생각이 됩니다. 네, 타고날 때부터 심장이 아주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포석이 화점 1개와 소목 1개로 이루어진 포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야마 유타 구단이 먼저 날일자로 걸쳐갔네요. 최근에는 협공돌공이지만 백의 입장에서 4선 날일자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모양에서는 날일자를 이제 하더라도 여기가 좀 비어 있어서요. 지금은 날일자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아, 우하기에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날일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네. 거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날일자는 이제 한동안 이제 두어지지 않고 있다가 알파고 선생님께서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많이들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날일자보다는 그래도 협공적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많은 애기가 분들의 바둑을 보다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백이 한 칸 낮게 협공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프로바둑에서는 이렇게 낮게 협공한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낮게 협공하는 바둑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프로 기사들 대국에서 과연 이 한 칸 협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수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석이 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들 뒀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하고 뭐 입구자를 할 수도 있고 띄어서 두는 사람도 있고
곳을 한 칸 띄워서 뚫는 것을 유도한 수가 아주 멋있네요. 네, 이렇게 진행되면은 물론 수수는 복잡하지만 최후의 결과가 흙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백이 협공을 잘 하지 않는 거군요. 네, 아마도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최근에 저 한 칸 협공을 제가 한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프로 기사들 대국에서 지금 바로 걸쳐갔네요. 자, 백도 발빠르게 먼저 걸쳐갔습니다. 이 야마유타 구단의 기풍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전투적이죠. 치열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일본 바둑 하면은 좀 차분하고 모양의 아주 깔끔한 바둑에 집바둑이 많다라는 선입관이 좀 있는데요. 이야마유타 구단은 좀 전투적인 거죠? 굉장히 전투적인 스타일이고 이제 일본 기사들 특징 중에 하나가 예쁜 모양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네. 이야마유타라든지 또는 이치리키류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오히려 일본 기풍이라기보다는 한국형에 더 가까운 기사들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자유로움이 또 좋은 성적을 내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붙였을 때 백은 젖히는 것과 치받는 것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런 모양에서는 젖히는 수를 그래도 제일 많이 두죠. 바깥쪽으로. 바깥쪽을 젖히고 넣을 때 있거나 하고 치거나. 근데 이런 포석에서 이렇게 치받는 바둑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아, 흙이 좌하기 쪽에 나를 일자로 씌어간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하변 가치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네.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렇게 됐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뭔가가 벌어지겠죠. 네. 늘거나 또는 위로 젖히거나. 근데 여기는 좌하기 같은 경우는 늘 흙이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변 쪽으로 모양을 펼치더라도 그렇게 큰 모양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의 포석에서는 치받는 수보다는 젖히는 수를 훨씬 더 많이 둡니다. 그렇군요. 하변 쪽은 발전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치바는 것보다는 젖히는 것이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자, 당이페이 구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선택지는 네, 역시 젖혀갑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흙이 는 다음에는 이제 이어야 되는지 호구 쳐야 되는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백이 호구를 치면요. 예전에는 그냥 한 칸으로 변으로 벌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벌리질 않고 네. 손을 빼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쪽을 많이 두고 예전 정석은요. 요즘에는 네. 이제 아예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를 이렇게 먼저 들여다봐서 두는 이런 바둑도 종종 나오죠. 네, 예. 점점 흙도 적극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늘고 있거나 하고 치면은 거의 100% 한 칸 띄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다른 변화가 한 칸 띄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양에서는요. 자, 이었을 때와 호구 쳤을 때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요. 백이 있는다면 흙도 벌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백이 있는다면요. 이렇게 있는다면 여기 있는다면 다음에 이제 우변을 두더라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백이 이제 눌러가는 힘이 있는데 네, 호구를 치게 되면은 이 힘이 조금 약해지거든요. 붙였을 때 흙이 반발할 수가 있나요? 반발하기가 어렵죠. 네, 만약에 호구라면 어떨까요? 호구라면은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호구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우변을 뒀다고 가정했을 때 붙일 때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단수를 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니까 백이 원래 그냥 이었을 땐 이런 모양은 나오진 않거든요. 이렇게 네. 하고 젖혀 있는다든가 또는 늘어서 싸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할 수 있겠죠. 백이 이어져 있는 것과 호구되어 있는 것은 붙였을 때 차이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구 쳤을 때는 뭐 붙이는 수도 물론 있지만 사선으로 날일자 씌우는 수도 많이 두고요. 자, 백은 호구를 쳤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흙도 변 쪽으로 한 칸 벌렸을 것 같은데 예, 거의 100%죠. 예전 같았으면.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한 칸 띄는 것보다 다른 변화를 구하는 바둑이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이런 포석에서는요. 네, 하변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하기를 흙이 눌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변의 값어치가 그만큼 이제 크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눌러만 놓고 나중에 이제 우변에서 흙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바둑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역시 이야마유타 구단이 쉽게 둬주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당이페이 구단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끈기가 있는 바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풍을 가진 기사인가요? 아주 끈끈해요. 잘 무너지지 않고 끈끈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7, 8 9국을 제가 봤을 때는 수읽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념, 네.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만한 기사입니다. 자, 그렇군요. 역시 지금 눌러갔고요. 자, 백은 밀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모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밀어야죠. 늘고 이제 뛰는 것까지가 일반적이고 이 우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칸 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우변으로도 다가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내버려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변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이제 우하기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지을 겁니다. 자, 지금 초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는 몇 대 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벌써 100쪽으로 포인트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 예. 자, 일단은 초반에 잔잔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득이사가 중반 이후에도 또 힘이 좋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장기전 예상되죠. 당이페이 구단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끈끈한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불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이어나가는 힘이 아주 좋고요. 이야마요타 구단 저번에 특히 LG배 결승전 보니까 불굴의 투혼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바둑을 보시면서요. 네, 불굴의 투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역시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끝날 때까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는 52대 48. 흙이 좀 재미있다라는 네. 건데요. 네, 뭘 잘못 뒀길래 흙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흙이 포인트를 올렸을까요? 지금 일단 하변 쪽은 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썩 매력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텅텅 비어 있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런 바둑이라면 하변 쪽은 황무지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그렇게 뭐 개척할 만한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바둑이라면 당연히 좌상 쪽으로 걸치고 받으면 벌리거나 하는 게 이제 예전 이론으로는 이런데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단언할 수 없는 게 알파고 등장 이후로 이제 삼삼도 많이 파고. 여기서 여기 또 삼삼을 팔 수도 있죠.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모양이라면은 알파고가 삼삼을 파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파거든요. 네. 이런 모양이라면은. 근데 이제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야마유타 구단이 알파고처럼 삼삼을 들어갈지 아니면 평범하게 걸쳐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알파고 등장 이후로 알파고 수법을 많이 따라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물론 이제 강한 건 인정하지만 본인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야마 유타 구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만의 네.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저울의향이라든지 하는 기사들은 알파고 신봉자예요. 알파고가 두는 수들을 네. 연구를 많이 네, 하고 초반 같은 경우는 특히 알파고가 둔 수들을 실전 대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들이죠. 네, 역시 야마유타 구단은 평범하게 걸쳐갔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나르차를 받으면 네. 흙이 변으로 화점 벌린 자리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네. 백이 협공하는 거는 좀 무리일까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본 기보들 중에서는 이런 모양에서는 그래도 날일자로 받는 바둑이 제일 많았거든요. 자, 여기서 당이페이 구단의 좀 기풍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받을지 아니면 협공을 할지. 원래는 제가 아는 당이페이는 날일자로 받아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하네요. 당이페이 구단은 좀 큰 무대에 강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 대회에서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한국의 김영훈 선수가 아쉽게 당이페이 구단에게 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이페이 구단은 이제 농심 신라면배에서도 3연승이 있고 2017년도 LG배 우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5년 전쯤에 5, 6년 전쯤에 그 BC카드배 세계바둑대회에서도 그때는 정말 무명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랬음에도 이제 한국의 1류 기사들을 척척 꺾으면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 물론 이제 결승전에서는 당시에 백공석 구단에게 아마 1대3으로 졌을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본인이 이제 꼭 해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연승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확실할 것 같은데요. 지금 3연승부터 연승 상금이 1,000만 원씩 되니까 오늘 이기면 이제 2,000만 원이 되고요. 저번에 이제 신민준 6단 6연승 했잖아요. 네. 어머니를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우연히 뵀는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네. 그때 저도 참 많이 응원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바둑 내용적으로도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신민준 6단의 성장세도 확연하게 보여준 대국들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한국 선수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장기 연승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정말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신민준 6단이 영재에 입단한 후에 양신이라고 불리면서 신인상 8단과 사실 거의 동등한 기대를 받았는데요. 네, 그렇죠. 신진서- 네. 오래전부터 양신이었는데 신진서 8단에 비하면은 좀 뭐랄까 약간 이제 뒤처진 느낌. 하지만 이제 신라면배에서 농심 신라면배에서 6연승을 하면서 양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둑 팬들에게 아주 확연하게 눈에 띄게끔 그런 성장세를 보여줬죠. 네,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신민준 6단입니다. 아, 협공을 했네요. 이거는 적극적인데요. 네, 흙이 한 칸을 뜨면은 어떻게 하죠? 한 칸을 띄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긴 하죠. 백은 받아야죠, 일단. 여기 또 흙이 날일자 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보통은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올바른 감각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로 뛰거나 뭐 그런 건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눈목차로 쉬어가는 것은 너무 해퍼스일까요? 아,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아, 3-3을 들어갔어요. 어, 저는 약간 의외예요. 그리고 이야마 요타 구단이 굉장히 그 치열하고 전투적인 스타일이라 네. 저는 당연히 한 칸 뛰고 싸울 줄 알았어요. 뛰고 기세상은 네, 한 칸 뛰고 싶었잖아요. 아까 이다혜 사단이 말씀하신 게 이걸 말씀하신 거죠? 네, 눈목자? 일단은 예. 호쾌해 보여서요. 예.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약간 해픈 느낌도 있어요. 뛰면은 여기까지는 계속 둬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세력이 좋긴 하지만 너무 좀 해픈 느낌이 있어서 실리를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어서 중앙 쪽에 세력은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백이 좀 발빠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군요. 근데 그러나 저는 이 3-3 침투는 정말 의외인데요. 아래쪽에 흑돌 3개가 그래도 세력에 예. 가까운 돌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석은 젖혀 있고 예전에 이제 거의 100% 여기 이었잖아요. 네. 알파고는 여기 밑으로 넘어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옛날 정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한 칸 뛰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석인데 다음에 백이 좌변을 어딘가를 두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이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흑돌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는 세력 같았는데요. 네, 처음에 눌렀을 때는 약간 세력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모양을 딱 보자마자 당연히 한 칸 뛰고 싸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야마 유타보다는 3-3을 침투로 해서 정말 예상 밖의 수예요. 네, 뭔가 또 다른 수를 준비해 온 걸까요? 당연히 지금은 이제 백도 그쪽으로 막아야 되겠고요. 평범하게 정석이 된다면 백도 나쁠 것이 하나 없겠죠? 저라면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좋아할 것 같아요. 3-3 침투하면은. 자, 이야마구단이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의 또 재밌는 그 일화 중에 하나는 한 5년 전쯤에 네. 결혼을 했어요. 89년생인데 5년 전이면 다소 일찍 결혼을 했네요. 뭐 더 됐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이제 뭐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장기 프로기사예요. 네. 같은 기사끼리 또 네. 결혼했네요. 또 재밌는 게 이야마 유타 구단이 89년생이잖아요. 네. 그 배우자도 똑같이 89년생에 물론 거기까지 이제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동갑내기끼리 네. 결혼하는 것. 근데 태어난 생일까지 똑같아요. 생일까지요. 89년도 뭐 예를 들자면 5월 24일 이런 식으로. 정말 진기한 인연이었네요. 네.
여기서 흙이 평범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또 다른 수를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3차전 본선 19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과 중국의 강이페이 구단 간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 대국 장면인데 저 뒤에 보십시오. 저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렇게 잘 안 된다는 거, 허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저기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9회째인데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잘 팔린다는 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마트에서 농심 신라면배에 나오는 상품을 발견을 하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혹시 김영삼 구단도 타국에서 농심 제품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중국 바둑 두다 보니까 중국을 이제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특히 이제 이 대회를 하게 되면은 준비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먹죠. 저는 특히 이제 다른 나라 갔을 때 제가 기념품으로 뭘 선물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라면 종류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겠지 하고 줬는데 이미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걸 알고 있냐 그랬더니 이미 팔고 있다고 마트에서 그만큼 정말 세계 뻔나가고 있는 농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제가 아까 이제 젖혀 있고 한 칸 띄는 게 일반적인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마 유타 구단에 3-3 들어갔을 때의 생각은 밀겠다라는 뜻을 갖고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미는 수는 그렇게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안 두는 수법이긴 한데요. 자, 민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진 수일지. 밀면은 보통은 이제 늘는데 여기서도 젖혀 있게 되면 아까보다 오히려 손해잖아요. 지금 젖혀 있으면은. 젖혀 있고 한 칸 띄는 것은 밀어둔 수가 악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뛰면은 여기를 밀어둘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밀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밀면은 이제 백은 늘거나 젖혀야 되는데 늘게 되면 자변적으로 손을 돌리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좌변 쪽이 급하기 때문에 네. 선수를 뽑아서 좌변 쪽을 차지하겠다 그런 뜻이군요. 네, 역시 밀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는 백은 이제 이 넉점머리를 얻어맞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얻어맞을 수는 없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늘거나 또는 젖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두 점 머리가 가장 아프고 혁점, 넉점까지도 머리가 맞으면 아픈 것 같습니다. 바둑 둘 때는 어지간하면 머리를 맞는 것은 기피를 해야 돼요. 머리 맞는 건 늘 네. 일상생활에서도 불쾌하지만 바둑 둘 때도 머리 맞으면 상당히 불편하죠. 자, 백이 늘거나 젖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붙어보자 이제 그런 얘긴데요. 이거는 흙 또 이제 끊어갈 수가 있는데 네, 당장 끊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 끊어서 싸울 수 있어 보입니다.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늘어서 싸우는 건지 젖혀 이어놓고 싸워야 되는 건지 젖혀 있고 싸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흙은 바로 끊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선으로 젖히는 건 너무 기세에 밀린 거겠죠? 아, 이쪽 상변, 네, 이쪽이요. 네. 이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계속 받아줘도 젖혀서 밀어봤자 집을, 저 개인적인 이론인데 이렇게 해봤자 집이 이제 아주 적게 생기잖아요. 몇 집 안 네, 늘어나는데. 한 석집 늘었네요. 네, 근데 중앙으로는 하나 넣을 때마다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렇군요. 예전 이론으로는 이 선은 패망선이다. 그래서 이제 두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단 이제 알파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알파고 선생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엔 좀 이론도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은 네, 반대편 젖혀왔는데요. 네, 저수의 의미는 백의 입장에서 우선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수 교환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어놓고 당장 끊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여기 벌리는 수는 여전히 좋은 자리거든요. 반대로 백이 좌변을 벌리게 되면 좌하기 흑돌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좌상기를 빨리 선수로 해결을 하고 좌변을 두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젖혀있고 한 칸 뛰는 수를 두지 않고 밀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선수를 잡고 좌변을 두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자, 흙이 이으면 백도 이어야 하고요. 다음에 흙이 선수를 잡아서 좌변 쪽에 비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변이 너무 좋은 자리예요.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두고 싶어서 좌상기를 밀었다.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야마유타 구단이 변칙수를 들고 나온 건 선수를 잡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게 봐야겠어요. 지금 이제 저 뒤편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기사는 중국의 왕룬한 팔단으로 좀 보이거든요. 세계대회 하면은 정말 자주 네, 만날 수 있는 분인데요. 네.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심판 역할을 하는 기사라고 봐야겠습니다. 역시 좌변을 벌렸죠. 자, 보물 같은 좌변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좋은 자리예요. 저 자리를 반대로 백이 둔다고 생각하면은 바둑이 너무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 좌변을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집도 기대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이제 막아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요. 여러모로 정말 가고 네. 싶은 자리였네요. 자, 지금 백이 끊기는 약점이 남아 있는데 네. 거기를 보강하는 것은 조금 발이 느릴까요? 어떨까요? 지금 여기를 이제 있는 수 튼튼하긴 한데 흙이 이제 우상기 어딘가 지키겠죠. 뭐 어딘가 날일자를 하겠죠. 어디든. 발이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너무 거북인가요? 네. 너무 거북이 같아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 손을 빼고 다른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겠네요. 저라면 이런 모양이라면 걸치고 싶습니다. 무상기를 걸치고 모양을 좀 펼치고 싶은. 아, 33. 야, 근데 지금 이 모양에서도 33을 들어가는 게 과연 좋을까요? 최근에 가장 활발한 연구가 바로 이 33 침투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두고 젖히면 단수 치고 잡는 것까지 저희가 많이 봤던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그냥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게 과연 백이 잘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평범하게 받는다면은 흙이 2단 젖히면 되는 거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요즘에 여기를 막고 여기 둘 때 뭐 날일자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만 두고 우변 다가서는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그렇죠. 자,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은 2단 젖힘 혹은 지금과 같이 손을 빼고 당고 가는 것. 이 두 네. 가지만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을 빼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3-3에 들어오면 예. 어느 쪽이든 막아서 응수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쪽을 막든 반대쪽으로 막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둑은 아무래도 이제 우변 벌리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맞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선 손을 뺐어요. 그렇다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늘어야 돼요. 이쪽을 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또 시움당해서는 백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백도 받아야 되고. 이때도 이게 이쪽으로 막는 것보다는 역시 여전히 이쪽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상기 같은 경우는 늘거나 또는 한 칸 뛰거나 또는 이제 막아서 싸우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다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일단 이하마유타 구단이 먼저 전투를 걸어갔습니다. 이게 이하마유타 구단의 기풍이죠. 네. 저도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하고 잘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해설하기 편하죠. 네. 근데 이야마유타 구단 같은 경우는 저하고 좀 많이 다른 거, 물론 실력도 이제 저보다 훨씬 세겠지만 저하고 좀 많이 다른 스타일이에요. 김영삼 구단은 전투보다는 조금 실리적인 저는 좀 분이신가요? 밋밋한 스타일인데. 네. 근데 이야마유타 구단은 확실히 지금 물론 몇 수 안 뒀지만 지금 한 30여 수 정도 뒀나요? 3, 40수 정도 둔 것 같은데 다섯, 여섯, 30대 초반, 네. 30대 초반인데 벌써 여러 수를 제가 생각지 못한 수를 많이 뒀거든요. 자, 강력하게 끊어갔습니다.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사죠. 네, 굉장히 치열해요. 전투도 좋아하고 치열하고 기존의 일본 기사들 스타일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래서 오히려 한국 기사들 기풍하고 훨씬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네. 일본은 나라가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지간하면 다들 서울에 모여 사니까 공동 연구도 굉장히 많았고 바둑둘 기회도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공동 연구나 대국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야마 유타 구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대국도 많이 하면서 기존의 일본 기사들하고는 이제 뭐 색이 많이 다른 바둑을 도왔거든요. 특히 이야마유타 구단이 알파고 마스터 버전과 네. 대국을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16년 12월 말쯤인데 인터넷 그 대국 사이트에 해성과 같은 강자가 나타났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10연승, 20연승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알파고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결국은 60연승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승을 거둔 상대들이 다들 예, 쟁쟁한 그렇죠. 예. 사람들이었죠. 초일류 기사들한테 60연승을 거뒀는데 그 60판의 바둑 중에서 가장 인간 쪽에서 잘 짠 바둑이 이야마 요타 구단이 둔 바둑이었어요. 아, 그때 이제 초반에 알파고의 모양을 이제 포도송이로 만들어서 네. 큰 포도송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걸 이제 그 이후로 거봉 선생이라는 거봉 선생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이야마 요타 구단이. 이야마요타 구단이 알파고의 모양을 포도송이. 예, 포도송이를 큰 포도송이를 만들어 갖고 예. 작은 포도송이가 아니고. 네. 근데 그럼에도 결국은 지긴 했는데 가장 인간 쪽에서 알파고를 괴롭혔던 한 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거봉 선생 이야마 요타. 아주 재미난 네. 얘기네요. 자, 지금은 늘어만 놓고 다시 이제 우상기를 막았고요. 벌어졌어요. 실시간 스코어가. 네, 실시간 스코어가 흑 쪽으로 좀 더 기울었습니다. 흑이 좀 재미있다라고 본 거죠. 아까 이제 52대 48이었는데 3%가 더 올라갔는데 무엇일까요? 흑이 평범하게 두지 않고 변칙을 응용한 것이 재치도 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네, 판단했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까지는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승부는 5대5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네. 보는 사람마다 좀 관점도 다르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 55대 45인지는. 네. 사실 세계 무대에서 일본이 성적이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네.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야마요타 구단이 LGB에서 커젤 구단을 꺾으면서 또 일본 바둑 팬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바둑계가 세계대회에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했는데 이야마 요타 구단이 LGB 결승전까지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커제 구단이 세계 랭킹 1위였는데 커제 구단한테 이기면서 결승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해도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한국에서도 이야마 요타 구단이 우승하기를 좀 많이 바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쉽게 마지막 순간에 CL 이제 구단이 됐죠. CL하고 네네. 구단도 좀 아쉽게 졌죠.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왜 55란 얘기를 하는지. 네, 왜 그런가요? 이제 젖혀야 되잖아요. 늘고 밀고 늘게 되면은 이걸 계속 밀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가 흑 쪽이 좀 편안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변적으로 흑돌이 자연스럽게 오면서 네. 끊겨진 백돌 석점이 자연스럽게 약해졌기 때문에 흑이 좀 재미있다라고 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투가 지금 백도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게 상변의 석점도 지금 막는 게 거의 선수예요. 물론 당장 막진 않겠지만 막는 게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시움을 당한다던가 하면 굉장히 답답한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 돌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흑돌 한 점이 움직이게 되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곤마가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 스코어도 55대 45로 이제 흑 쪽이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네, 지금 기선은 흑이 제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젖히는 수 빼고는 거의 젖히는 수 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아까 이제 2단 젖히는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양에서는 2단 젖히는 거는 흑이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똑같은 정석이라고 하더라도 상변의 백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흑은 2단 젖히는 수는 도수는 안 되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네. 자, 지금 흑은 가만히 늘어둘 것 같습니다. 역시 늘어두었고요. 네. 다음에 백도 밀지 않을 수가 없죠. 막히면 사활이 걸리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밀어야 되고 하나는 더 밀어야 되고
이제 예전에는 이 모양이 나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젖혀이였잖아요. 근데 젖혀 있게 되면 이 호구 치는 자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백이 썩 바람직스러운 모양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이 삼삼 파는 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고 손 빼는 바둑이 많이 나옵니다. 아, 젖혀있는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을 흙이 늘면은 하나 밀어두고 막아둬서 오히려 젖혀 있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백이 낫다라고 보는 거죠. 삼삼을 들어가려면 방금 보여주신 변화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네요. 물론 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알파고가 삼삼을 두니까 무작정 흉내내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중요한 시점에서 삼삼을 둬야 되는지 어떨 때는 걸쳐야 되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방금 보여주신 그림처럼 사실 백이 하나 더 밀어놓고 또 젖혀있는 것까지가 예전에는 거의 정형화된 모양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젖혀 있는 것을 보류하는 수를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하고 있죠. 미는 것까지는 이제 절대고요. 다음 지금 이제 실시간 스코어가 흙이 약간 우세하기 때문에 백이 뭔가 잘못 둔 수를 찾아야 되는데 뭘 잘못 뒀는지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백이 그렇게 특이한 수도 없었고요. 네, 이게 눈에 정말 네, 무난하게 두어왔거든요. 눈에 띄기 악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럼에도 지금 흙이 약간 재밌다는 것은 뭔가 백이 이제 실수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흙이 늘었을 때요. 네. 백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아, 이 우상기 백하고 상변의 백돌이요. 네. 만약 연결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띄어야 되나요? 아, 모양이 조금 이 선을 너무 많이 기었죠. 네. 당장은 아마 흙도 뭐 우변을 둔다던가 하고 나중에는 이제 미는 것 선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괴롭히는 수법도 있거든요. 아, 역시 이 선 넘어가는 모양은 약점도 있고 또 넘어가면서 많은 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쉽게 두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바둑판이 이렇게 넓은데 이 선을 이렇게 많이 기는 것은 그렇게 원래는 좋은 수법은 아니죠. 그렇네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최후의 선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상변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좌상 백도 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모양이거든요. 좀 확실하게 둔다면 호구를 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튼튼하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 발이 느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흙은 단곳마이고 백은 양곳마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 씌우는 거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저라면 네. 지금 여기를 아예 띄워버리고 싶어요. 띄고 바로 지켰네요. 저는 띄고 도망갈 때 그때 호구를 치고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네. 했었는데 바로 호구를 쳤는데 방금 보여주신 수순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였는데요. 네. 여기 한 방은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이때 대비책이 있었을까요? 방금 보여주신 그림이 정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네. 흔히 말하는 유수분생선이잖아요. 유수부생선이라는 그 휘호를 즐겨 쓰는 기사가 있었죠, 예전에. 네. 흐르는 물은 앞을 앞을 다투지 않는다. 예,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다카가 구단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기사가 있었어요. 본인 방전에서 9년 연속 우승했던 네. 전설의 기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부채에다 휘호할 때 자주 사용한 그 글자가 유수부쟁선입니다. 본인의 바둑 기풍하고도 일맥상통한. 바둑 둘 때 참 많이 떠올리게 되는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흙이 지금 흐름이 뭔가 호쾌합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쪽을 먼저 한 칸 띄고 받을 때 호구 치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백이 지금 물론 잡히진 않겠지만 일단은 답답한 상황이죠. 예, 이게 만약에 안에서 살더라도 바깥쪽 흙이 튼튼해지면은 영 재미가 없어지는 바둑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흙의 입장에서 여기 막는 것이 거의 절대 선수예요. 아, 혹시 손을 뺀다면 예, 손을 뺀다면 이제 여기 느는 다른 데를 한번 뒀다고 가정하고요. 네, 정말 많이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다른 데 이제 손을 뺐다고 가정하고 이쪽을 늘게 되면은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젖히게 되면은 이어서는 그냥 밀고 들어가도 잡히고요.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 유명한 사활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젖혀두고 공도를 좁히고 치중을 하면은 어딜 받더라도 여기 꼭 있고요. 꽉 아. 이으면은 이제 그냥 이으면 단수 쳐서 잡히고 여길 두더라도 먹여 치면은 백이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잡아야 자충이네요.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를 단수를 치면 한 집밖에 없죠. 어,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이 선을 막고 상변 백도를 잡으러 갈 때는 이 선을 하나 막아두고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막는 것이 사실상 선수라고 예, 그렇죠. 봐야겠네요. 예, 사실상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막는 수를 두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흙이 거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상변의 백돌 석점이 약하다는 거죠. 네, 막으면 손을 뺀다면 패도 안 나고 흙이 네. 바로 잡을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상기 백돌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방금 보여주신 사활 문제는 정말 실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실전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초중급 사활 문제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방금 그 모양이에요. 잡으려면 수가 다소 길어서 네. 보통 중간에 많이 실패하시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대로 공도를 좁힌 다음에 수중을 한다를 외워두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자, 지금 또 당일페이 구단이 고민하고 있는데 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 아닙니까? 일단 밖으로 혹시 흙이 눈목자니까요. 네, 연결을 끊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쪽이요. 네.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흙만은 너무 답답해서요. 자, 이렇게 두고 보통은 이제 이쪽을 젖히나요? 끊고 한 칸을 띄어서 싸워야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백도 어떤 식이든 전투를 걸어가서 분위기 반전을 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이라면 늘어야 되고 이렇게 찌르고 여기 뭐 특별한 것만 없으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흙이. 아무튼 일단 모자 한 방을 당한 순간에는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게 당입회의 구단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대비책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백이 호구를 쳤을 때는 흙이 모자로 시어온 수를 당연히 예상했을 텐데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두었겠죠. 아마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이 모자는 이 모양에서라면은 뭐 프로 기사가 아니더라도 어지간히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걸 지켰다. 그것은 이제 뭐 씌웠을 때 이제 충분히 대비책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두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 역시 부치저의 최강수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젖히고 끊을 때 이걸 아예 먼저 찔러도 큰 문제는 없겠죠. 원래는 이제 좀 고급 횡만은 그냥 한 칸 띠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그림이면 그래도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생김새로는. 네. 자, 여기서 흙도 정말 한번 정면 승부를 벌일지
아니면은 우아하게 비껴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싸워야. 아, 고길저칩니까? 정말 예상 밖인데요. 이건 두 점을 버리겠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지금 이거는 그래도 소중한 돌 아닙니까? 이 두 점은 흑돌 두 점은 소중한 돌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살리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흑의 행마가 너무 이상하죠. 네. 이 흑돌 중앙의 흑돌이 아주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절대 금기시해야 되는 행마예요. 그렇다면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늘었을 때.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모자 한 방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이하마유타보단 판단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버리는 건 저는 동의하기는 힘든데요. 소중한 돌이니까요. 네, 이거 너무 패석이면 물론 버려도 되지만 네. 이 돌은 그래도 중요한 지금 장면에서 요석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장면이네요. 좀 아까워 보이긴 합니다. 사실 뭔가 공격을 하러 갔는데 공격한 내 돌이 도로 잡힌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정도면 백도 또 한숨 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스코어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로 봐서는 자, 그래도 우변 쪽이 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먼저 깃발을 꼽는 쪽이 임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변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흑이 먼저 벌리면 아마 화점 정도 둘 것 같고 백이 두게 되면은 화점보다 한 칸 더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백이 먼저 두면 2만치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흑이 먼저 둔 다음에 이쪽을 둘 것 같고요. 서로 워낙 좋은 자리가 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선수를 뽑기 위해서 포기했을까요? 아 근데 저는 좀 의아하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 두 점을 버리는 것은 좀 찬성하기 어려운 수법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싸우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하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쉽게 버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아, 역시 우변으로.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당연히 동의할 수 있지만 여기를 버렸다는 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싶네요. 만나면. 자, 여기서 백도 어렵습니다. 원래 정석은 이제 우변 쪽에서 흑이 다가오면 여기 어딘가를 두라는 거죠. 원래는 한 이만치 둬야 되는데 백이 일단은 근거지가 없기 때문에 네,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모양이 원래 흑이 기본 정석이 흑이 한 칸 뜨면 백이 우변 벌려야 되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오고 흑돌이 또 만약에 둔다면 지금 흑은 아마 들여다볼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죠. 우변에도 흑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기본은 우하기를 흑이 받으면 우변 벌리고 우변을 흑이 두면 날일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원래 이제 기본 형태는. 근데 지금은 초반 단계가 아니고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둬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백이 지금 삼선으로 붙이는 것은 다소 무리로 보여질까요? 아,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붙이더라도 흑이 빈삼각하고 단수침이 이어야 되는데 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한 칸을 띄면 보통은 이렇게 날일자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진행은 그래도 우변 쪽에 흑돌이 먼저 하나가 와 있기 때문에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겠네요. 백보다는 그래도 흑 쪽에서 좀 수월하게 싸울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호구친 모양에서 붙이는 수는 또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저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스타진인데 저게 참 그냥 있자니 뭔가 당한 느낌이고 반발하자니 찝찝하고요. 반발한다면은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또는 이쪽을 한 칸을 띌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끊기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약간 신경 쓰여요. 예. 그래서 이제 바둑 둘 때 제일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있자니 뭔가 좀 불쾌하고 당황하고. 네, 당한 느낌이고 반발하자니 좀 약간 떨리기도 하고. 네. 날카로운 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런 수를 제일 잘 두는 기사 중에 하나가 원래 조은영 구단이에요. 조은영 구단 전성기 때 이런 데 하나 툭툭 치면은 아 이거 있자니 너무 아프고 안 있자니 무섭고. 이게 큰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네. 이게 자잘한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잔매도 맞다 보면 아프잖아요. 잔매 맞다 보면 많이 아프죠. 근데 아무튼 흑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그냥 이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 기풍이 나오나요? 역시 있네요. 이야마 유타보다 워낙 치열해서 반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야마 유타도 저 싸움은 저 전투는 좀 무섭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말타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 간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보고 있습니다. 另外，农信公司代表していただいてるのはありますけど、但从这个现在这个形势来看的话，可能有点困难。 한국의 우승 확률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는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요. 하재 선수나 이하마 선수가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서 글쎄요. 한국 팀의 우승률은 한 65%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보신 영상은 기자회견 영상인데요. 박정환 구단, 이야마 유타 구단, 커젤 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승 확률을 65% 정도로 보고 있다고. 오늘 대국을 당이페이 구단이 이기면 수적으로 이제 중국 2명, 한국은 3명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이기면 1명, 1명, 3명 구도가 되죠. 네, 근데 그럼에도 65%다. 저는 오늘 이 대국 시작하기 전에 한 70% 정도로 봤는데 네. 저보다는 5%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네요. 아, 저는 한 75% 잡았거든요. 아, 그 이유가 한국의 남은 선수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그렇죠, 김지석 구단, 네, 박정환 구단, 신진서 8단인데요. 랭킹 1위, 2위, 김지석 구단이 지금 4위 있죠. 네. 이세돌 구단이 3위고 네, 한국의 가장 이제 강한 기사들 3명이 남았기 때문에 저도 좀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워낙 또 3명 다 흐름도 좋고 해서. 최근에 다 성적이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중앙을 지금 백이 끊었는데 이제 이 돌 2점은 더더욱 움직이기가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런 게 싫어서 씌워놓고 젖혀서 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붙였을 때 흑이 전투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약하게 돌을 벌었기 때문에 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돌은 어지간해서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이때 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느는 게 있겠고 아예 밀어버리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밀어버리면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밀 수도 있겠고 그냥 이쪽으로 돌아가더라도 나가면 물론 이제 축은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이 두 점을 제압하면서 싸우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그림이라면은 백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우선 두 점 잡힌 게 너무 아파요. 요석이고 집으로도 이제 덤이상의 실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시간 스코어는 여전히 이야마 유타구단의 우세인데요. 자, 흙이 지금 끊긴 돌은 버리기엔 요석에 가깝죠? 이 돌이요. 네. 여기까지 백이 계속 제압한다면 이 우상기 흙은 그야말로 진짜 미생마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백이 이제 여기까지 뒀다라고 가정하면은 다음에 한 이만치 정도 두면은 오히려 엷은 돌이에요. 공격 대상입니다. 이 세력이 어려운 것이요. 분명 세력이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곤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그렇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기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죽 장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 우선은 살렸고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다 있어 보여요. 그냥 중앙으로 힘차게 느는 것도 있겠고 이쪽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고 싸우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저라면 밀고 싶은데 자, 미는 것은 강경책, 위로 느는 것은 온건책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어디를 두던 간에 백의 입장에서는 우선 저 상변 쪽에 있는 흑돌 두 점을 거의 제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이페이 구단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단이었는데요. 네, 작년에 LG배에서 우승한 후에 9단으로 승단을 예,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승단대회가 따로 있긴 해요. 뭐 전국 단위전 뭐 이런 식의 승단대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있는데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바로 9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단위 세계대회 우승을 해도 9단이 되는 예, 바로 건가요? 9단이 됩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세계대회 우승하면 이제 한 3개를 승단시켜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룰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대회 우승하면 바로 9단이 됩니다. 아, 그만큼 세계대회 우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아주 힘들죠. 제가 봤을 때 한 프로기사 100명이 있다면 한두 명 정도가 이제 국내 기전 뭐 한두 차례 우승하는 거거든요. 네. 세계대회 우승은 더 어렵고요. 정말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사는 한정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소수의 기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농심 신라면배가 벌써 19회인데요. 네. 김영삼 구단이 1회 때 대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으신가요?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우승하셨나요? 그때는 농심 신라면배 대표가 되면은 그냥 우승은 보증 수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창호 구단이 워낙 그 세계 랭킹 1위, 굳건한 세계 랭킹 1위였기 때문에 네. 몇 명이 남아도 우리가 늘 우승한다라는 아, 그러면 대표로 선발되기만 하면은 우승은 그렇죠, 따로 예. 방송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내 대회 하나 우승하는 것하고 네. 농심 신라면배 대표가 돼서 그 우승 상금을 이제 5분의 1씩 나눠 갔잖아요. 네. 국내 대회 우승하는 것보다 더 컸어요. 아, 상금이. 그랬군요. 또 이창호 구단 하면은 농심배의 사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심 신라면배에서는 불패 수호신이었죠. 특히나 이제 그 응답하라 1988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중국 기사 5명이 이기고 우승하는 네. 그
드라마 장면에 나오죠. 드라마 내용 중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게 바로 농심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과 일본에 5명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창호 구단이 혼자서 5명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예요. 네. 관우가 이제 그 삼국지 내용을 보면은 5명의 장수를 무찌르고 네. 탈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오관참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창호 구단이 5연승을 했을 때 그 표현을 썼어요. 그렇군요. 주요 일간지에서. 네. 그럴 정도로 이창호 구단에 대한 그 신뢰, 그 경외감,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이창호 구단 하면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예, 떨고 있죠. 그만큼 정말 카리스마가 독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길 젖혔어요. 이것도 좀 약간 갸우뚱하는, 오늘 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더 벌어졌어요. 아, 지금 스코어가 이야마유타 구단 쪽으로 57로 다시 올라갔어요. 네. 57, 아까 55, 초반에 52였는데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변에서의 모양만 놓고 보면은 베개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버린 것이 아깝지만 냉정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걸까요? 판단으로 보입니다. 저는 너무 해펐다,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는 인정을 해야겠죠. 봐두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봐서는 분명 100이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전체를 보면은 흙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당장은 움직이는 건 잘 안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찌르더라도 끊으면 이렇게 몰고 나오는 것은 너무 이상하죠. 이게 또 밀어야 되는데 빵 따내면은 뭐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건 너무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더 이상은 움직일 수는 없는 돌로 보입니다. 이거 젖혀놓은 것 자체가 그냥 약간 이득이다. 아마 그런 뜻으로 교환한 거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 다음에 흙은 어디가 좋을까요? 당장 움직이는 게 어렵다면 이런 데는 일단 둬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백이 뛰게 되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또 돌이 오게 되면 흙이 오히려 미생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양에서는 흙도 이 자리는 거의 절대점이 아닐까 싶어요. 흙 모양을 크게 또 키워가는 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략적인 직균형은 흙은 이제 우하기 좌상기 그리고 좌변 합치면 약 한 30집 정도에다가 이 모양을 몇 집 정도로 봐줘야 될까요? 느낌은 한 15, 20집은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백은 이제 눈에 띄는 집은 이제 우상기 약간과 좌하기 합치면 그래도 한 15집 정도는 되는 거로 보이고요. 이 모양도 한 15집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확정가가 100보다는 흙이 좀 편안하다. 아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57대 43이라는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야마구타 구단이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오관 참장 이야기 잠시 했잖아요. 네. 일본이 우승을 하려면은 이야마유타 구단이 중국의 2명과 한국의 3명을 다 이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옛날에 이창호 구단이 했던 게 재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차 구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는지 네. 딱 느낌이 옵니다. 네. 그 5명이 다 국가대표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평범한 기사가 아닌 소위 제일 잘 나가는 기사들 5명을 이긴 거죠. 그때 저도 참 보면서 아, 이게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드라마로 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이창호 구단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농심 신라면 배에서 이제 불패 수호신이었잖아요. 10연승 이상 했던 거로 기억이 돼요. 한 12, 3연승 정도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농심의 대표가 되면 네, 이창호 그렇죠. 구단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아, 정말 한국이 그만큼 농심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총 우승 횟수가 훨씬 많죠. 12회.
네, 11회 우승을 했고요. 11번 했고 중국이 6번을 했고 일본도 한 번을 했습니다. 예전에 네. 요다 구단이 3연승하면서 우승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총 우승 수를 보자면 당연 한국이 앞서고 있지만 네. 최근 4년간 중국에게 우승컵을 내어주고 말았거든요. 올해는 기대해봐도 좋겠죠? 아까 뭐 박정환 구단이 이야기했듯이 65% 정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지만 65% 정도 이상은 되겠죠. 자, 지금 여기를 뒀네요. 역시 이 우상기 우변 여기를 이제 흑에게 집을 내어주면 재미가 없다라고 보고 이제 삭감. 만약에 이 정도로 받아주면은 이 교함 자체로 백이 이제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세로는 반발하고 싶은데 입구자나 또는 뭐 날일자 저는 여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이렇게 가르고 싶어요. 우선은 네. 또 저가- 가르면 또 공격도 할 수 있고요. 바둑이 재밌어지죠? 저같이 유약한 사람도 여기 가르고 싶으니까 이야마 유타는 원래 이제 호전형인 스타일이라 당연히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흑이 받는 것은 자체로 당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것 같습니다. 받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백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더 깊게 들어가기에는 좀 떨리고, 네, 그렇죠. 가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돌과 이돌, 백돌이 연결이 되는 순간에는 좀 재미없어 보여서 우선은 가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가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과연 잘 들어간 건지 모르겠네요. 원래도 2선 달리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자, 백은 양쪽의 돌을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당이페이 구단이 이런 바둑을 잘 두는 스타일이에요. 좀 끈끈하게 두면서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하면서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하는 그런 힘이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시간 스코어는 57대 43을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이제부터의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흑의 일감은 밭전 사이를 째고 나오고 싶은데요. 예, 가르고 싶죠. 네. 저도 가르고 싶어요, 우선은. 아니면은 이쪽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나 또는 가르고 나오는. 여기 가르면은 백도 이쪽 먼저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를 건지 아예 우하기 쪽을 먼저 선제 공격 압박을 할 것인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제 타격을 한번 할 건지 자, 흑도 고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중앙 쪽을 가르는 것과 네. 우하기 쪽을 먼저 공격하는 것. 둘 다 좋아 보이는데요. 두 곳 다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해요. 이야마 유타 구단이 대국 시작 후에 봤을 때는 웃옷을 와이셔츠 차림으로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옷을 입었네요. 보통은 이제 바둑 두다가 열기가 올라와서 옷을 벗는 스타일이 보통 많이 벗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바둑이 좀 괜찮아서 추워진 걸까요? 글쎄 그 정도 느낌이 올 정도로 뭐 누가 확연히 우세하다라고 보긴 어려운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보통 바둑이 나쁘면 네. 이렇게 여유로 좀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얼굴도 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네, 아무튼 지금은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바둑 이겨가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해야 되는 바둑이에요. 당이 페이그단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패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두 기사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끈끈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포기를 모르는 아, 포기를 모르는 남자. 남자들이군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정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야마 유타 구단이 LG배 2국에서요. 네. 참 기적 같은 승리를 보여줬거든요.
아니,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바둑을 보고. 바둑을 보시고요. 네.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았는데 버티고 버텨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그냥 1인자 자리는 역시 운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원래도 이제 강하다고는 느꼈는데 그 바둑을 보고는 더더욱 그 이야마 요타 구단에 대한 실력을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흑의 손이 어디로 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 이제 대국 수순으로 봤을 때 한 60여 수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돌을 세어봤더니 거의 30개씩 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둑이 좀 어려운 것이 좌변 침투도 여기쯤 들어가면은 이 중앙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우악이 이 백돌 석점도 흑이 먼저 이제 공격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공격을 하면 아직 여기도 서로 어려운 장면이고 중앙도 가르고 나오면 여기도 역시 어려운 장면. 백이 이제 먼저 우변을 한 칸 뛴다던가 하면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요. 바둑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이 바둑은 정말 숙제가 하나는 네. 남아있네요. 역시 그 자리는 역시 좋은 자리예요. 이제 손 빼게 된다면은 하나 더 들여다보고 이을 때 날일자로 지으면 일단 바깥쪽 탈줄은 사라졌어요. 그렇네요. 이게 안쪽에서 과연 살 수 있을지 이궁도라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살아도 뭐 생불 여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백도 우선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붙이고 젖힐 때 늘어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흑에게 포위를 당하면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백은 네. 어떤 식으로든 탈출을 감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백이 이런 데 두면은 젖히고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길 또 가르고 나와서 이쪽은 이제 만약에 백이 끊더라도 치받는 게 거의 선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중앙 백도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흑이 날일자 씌워놓은 교환이 네. 활용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흑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조금 의심스러워요. 여기 두고 입구자로 가르고 나오니까 한 칸을 띄었는데 선제 공격 당하고 여기까지 가르고 나면 백 쪽이 약간은 좀 불편한 전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건 요 모양만 놓고 본다면은 네. 백의 감각이 약간 어려운 싸움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흑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도권을 잡고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커젤 구단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이 스솔 구단과의 대국에서 네. 또 커젤 구단이 패했죠. 네, 그때 제주도에서 벌어진 네. 그때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도 졌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하세베에서도 박정환 구단에게 조금은 싱겁게 졌어요. 그리고 중국 자국 내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슬럼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에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선수들은 특히 박정환 구단이 올해 기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거의 뭐 질주를 모르는 사람이 됐죠. 박정환 구단이 몽백카페, 네, 또 하세베, 크라운에테베 네, 그렇습니다. 3연속 우승을 올해 안에 했어요. 그렇죠. 한두 달 사이에. 네. 크라운 혜택에서 물론 이제 1국에서 한번 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연승은 끊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뭐 데미지를 입은 패배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동안. 네. 네. 자, 그만큼 절정의 컨디션을 네. 자랑하는 박정환 구단이 또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이길 때 그 이겨가는 과정이 너무 편안하게 이기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큰 위기가 없었나요? 네. 항상 늘 편안하게 이기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박정환 구단을 만난 적이 있어서 네.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평일에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주말에는 뭘 하는지 물어보니까 그때도 웃으면서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승을 했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 10수년째 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쉬지 않고 공부하고 바둑 두는 생활을.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또 인터뷰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하는 시간도 많이 늘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박정환 구단도 이제 연령적으로 이제 20대 중반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하고는 또 다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물론 바둑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 같은 그리고 멘탈 관리 이런 걸 해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자, 역시 배그 붙여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다른 변화는 없어 보여요. 붙이고 날일자고 붙이고 젖히고 느는 것까지는 굉장히 쉬운 변화고 바로 치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백도 받아야 되고 제가 아까 가르고 나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두는 방법도 있어 보여요. 집을 벌면서 공격을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변의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도 늘면서 그리고 만약에 밀어주면은 물론 이제 밀어줄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밀어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를 먼저 내밀 수가 있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죠. 이렇게 된다면. 자, 백이 느는 것까지는 외길일 것 같고 그 이후에 흑의 선택이 또 어렵네요. 네. 중앙을 가만히 이어두는 것은 또 너무 느슨하겠죠? 아, 여기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백도 이제 한 칸 정도 뛰는 게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이 우악이 흑을 상당히 압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르는 것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치 받고 한 칸 뛰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흑은 중앙 쪽을 가르고 나오거나 혹은 하변 쪽을 한 칸 벌리거나 둘 중 하나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끊긴 약점은 또 흑이 한 점 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주 무섭진 않겠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네. 뛰거나 하면은 이렇게 끊겼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늘어서 싸우는 것도 음.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둘 수 있는 이렇게 버리더라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여기 또 두 점머리 두들기는 것도 있고 중앙도 약하고요. 중앙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굿자보다 더 세게 그러니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중앙 백돌 두 점을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다음에 바로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손을 돌릴 수가 없죠. 지금 이제 기본은 그냥 잡는 거고요. 만약 여기를 젖혀서 끊더라도 끊고 잡으면 늘어서 싸울 수도 있겠고 이건 아예 그냥 밀어서 둘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는 맛도 약간 있으니까 뭐 다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싸우는 것도 되고 흑의 입장에서는요. 밀어서 싸워도 되고 이렇게 늘어서 싸워도 되고요.
여기서 백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끊고는 싶은데 끄는 뒤의 변화가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잡아야 할까요? 이게 뭔가 여기 붙인 거로 봐선 백도 뒤로 물러서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백돌 두 점을 최대한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막상 백도 다음 행마가 좀 껄끄럽긴 합니다. 흑의 포위망에 갇힌 모습이죠. 네. 게다가 이것도 우아 쪽에 있는 백돌도 약간은 신경 쓰이고요. 완벽한 돌이라고 하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과연 여기를 이거 모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모자하고 입구자 할 때 한 칸 띈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실시간 스코어는 물론 계속 흑의 우세를 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늘고 날일자 했을 때 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흑 쪽이 조금 기분 좋아 보이시는 네, 거죠? 뭔가 이 공격하는 이 모양새가 그래도 백보다는 그래도 흑이 좀 주도권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백도 별탈 없이 또 타기 성공한다면 실내의 균형은 흑 쪽으로 확 길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바둑이 되겠죠. 지금은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도지 이게 바둑이 끝났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아주 먼 바둑입니다. 여기 붙인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치받고 여기 둘 때 입구자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입구자 하고 난 다음에 흑이 밀면은 이 백이 여기를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미리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흑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가했을 때 늘었을 때는 요 밀어둔 만큼은 흑이 약간은 중앙 공격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판단으로 보이네요. 나중에 두면은 백이 두 점, 버릴 수도 있기 두 점의 때문에요. 값어치가 작아지니까요. 네. 백은 방금 흑이 치받은 곳을 받지 않을 수 없겠고요. 네, 여기는 그 자리는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겠고요. 자, 당입회의 구단 점점 더 바둑판 위로 머리가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 바둑판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승부처에 접어들면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 습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이야마유타 구단의 공격력은 타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셀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공격과 타계를. 그러니까 전투력에 일가견이 있는 바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만능형이네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그 수읽기 하는 깊은 수읽기 이런 거는 글쎄, 한국과 중국 최고 기사들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기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마유타 구단의 화려한 공격 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